자,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선생님들의 소중한 퇴근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줄 아주 특별한 공식 인증 과정입니다. 바로 구글 공인 교육 전문가, 줄여서 GCE 레벨 1 시험인데요. 그동안 뭔가 막연하게 좀 어렵게만 느껴지셨죠?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여정을 떠날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스마트 교실로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시험이 뭔지,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시험 진행 방식이랑 절대 실패하지 않는 생생한 합격 꿀팁까지 알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스마트 교실로의 전환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자료들을 보면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말이 정말 빠지질 않는데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구글 클래스룸 써보시고 그 엄청난 효율성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종이 없는 교실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제 제출의 늪에서 우리를 구출해주는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디지털 공간을 꽉 잡고 있는 선생님이 교실의 주도권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 바로 그 해답, GCE 레벨 1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 이 문구가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연륜의 지혜에 디지털의 날개를 다세요. 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에듀테크, 디지털 이런 단어 들으면 막연히 부담부터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주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미 꽉 채워두신 훌륭한 교육적 지혜, 그 노하우들에다가 단지 디지털이라는 튼튼한 날개를 달아드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시험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 이 시험의 핵심 주제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구글은 우리 교육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아주 깔끔하게 5가지 기둥으로 정리했어요. 제작, 공유, 소통, 공동작업, 그리고 정리. 이렇게 5개인데요. 이 흐름을 쫙 따라가다 보면 구글의 여러 도구들이 교실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묶이고 유기적으로 굴러가는지 그 큰 그림이 딱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구글이 단순히 우리 프로그램 기능 잘 알아? 이걸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서를 공유하거나 설문지 만드는 이런 실무적인 행동들이 알고 보면 다 국제교육기술협회, 즉 IST 표준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연구 기반 기준들이랑 찰떡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능 테스트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도구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묻는 꽤 철학적인 시험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게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지메일은 그냥 메일 보내는 게 아니라 라벨을 달고 할 일 목록에 추가해서 내 업무를 딱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요. 클래스룸에서는 과제를 나눠주고 피드백을 주면서 학생들과 어떻게 공동작업을 하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늘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이런 수업 상황인데 넌 어떤 도구에 무슨 기능을 쓸래?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그럼 네 번째 섹션, 실제 시험장 불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진입 장벽부터가 그냥 부서져 있습니다. 이 글로벌 공식 인증을 따는데 얼마가 드느냐? 단돈 $10예요. 우리 돈으로 10,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솔직히 내 커리어를 위한 투자치고는 가성비가 진짜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 압박? 그런 거 전혀 안 느끼셔도 됩니다. 무려 180분, 장장 3시간이라는 아주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객관식 20개, 시나리오 실습 11개에서 총 35문제고 80점만 넘으면 통과합니다.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 후기 들어보면 진짜 10중 8구는 시간이 남아돈다고 하시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험 당일날은 그냥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딱 등록을 마치면 이메일로 시험용 임시 계정이 날아오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평소에 쓰시던 인터넷 창 말고 크롬에서 꼭 새 시크릿 창을 열어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웹캠 딱 켜주시면 뭐 기술적으로 꼬일 일 하나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5번째 섹션입니다. 선배 합격자들이 몰래 알려주는 진짜 생생한 합격 꿀팁들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무조건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무려 오픈북입니다. 그 복잡한 메뉴 위치들 머리 아프게 싹 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보실 때 옆에 탭 하나 더 열어서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 띄워두세요.
문제 풀다가 이거 뭐였지? 싶으면 바로 그 창 가서 직접 클릭해보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구글 고객센터 문서 팍팍 검색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전에서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 자체를 보는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볼까요? 매일같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종이 학습지, 끝이 안 보이는 엑셀 수합, 그리고 숨막히는 행정 업무들. 정말 답답하시죠? 우리는 아이들 가르치려고 교사가 된 건데 정작 학생들 눈 맞추는 시간보다 모니터랑 서류 쳐다보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만약 여기에 뼈저리게 공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말 그대로 180도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밟아갈 5단계 여정입니다. 첫째, 스마트 교육으로의 초대. 둘째, 구글 공인교육자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셋째, 5가지 핵심 평가 영역. 넷째, 실제 시험 진행 방식. 마지막으로 단계 합격을 위한 꿀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마트 교육으로의 초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디지털 전환.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 아프시죠? 왠지 복잡한 숙제 같고요. 그런데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연륜의 지혜에 디지털의 날개를 다세요.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오랜 시간 쌓으신 베테랑 선생님들의 훌륭한 교육 노하우, 그 귀중한 경험치에 디지털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날개를 달면 훨씬 더 높고 넓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도대체 구글 공인 교육자가 뭘까요? 이 GCE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생님들이 왜 이 자격증에 열광하는지 아시나요? GCE, 구글 공인교육자라는 건 단순히 나 구글 좀 씁니다가 아니에요. 구글 도구를 교실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겁니다. 이력서에 한 줄 채우는 스펙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실제 내 교실을 현대적이고 스마트하게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구글이 공식적으로 딱 보증해주는 실전 증명서입니다. 이 자격증은 특의 레벨 1과 레벨 2로 나뉘는데요. 차이가 뭐냐고요? 레벨 1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본 도구들을 당장 내일 수업이나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기초적인 기술에 집중해요. 반면에 레벨 2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최신 디지털 교육 이론이라던가 좀 더 복잡한 고급 도구 옵션들을 다루죠. 오늘 우리는 일단 가장 첫 단추, 레벨 1을 어떻게 초스피드로 정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볼 겁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시험 통과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평가 영역을 살펴볼까요? 시험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막막하실 텐데요. 전혀 걱정 마세요. 구글이 요구하는 역량은 아주 상식적인 5가지 기준으로 딱 떨어집니다. 첫째, 생성하기. 둘째, 공유하기. 셋째, 소통하기. 넷째, 협업하기. 그리고 다섯째, 정리하기. 진짜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모든 시험 문제, 특히 시나리오형 실기 문제들은 결국 무조건 이 5가지 테두리 안에서 나옵니다. 이게 실제 우리 업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까요? 구글 문서나 폼으로 학습지를 뚝딱 생성하고 학생들한테 딱 맞는 권한으로 공유하죠. 지메일이나 구글 챗으로 아이들이랑 끊임없이 소통하고요. 동시 편집기는 켜서 학생들끼리 으쌰으쌰 협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레드시트로 성적이나 데이터를 쫙 수집해서 정리하는 거. 바로 이 업무 흐름 자체가 시험에서 평가하려는 핵심이에요.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5가지 기술이 하나로 폭발적으로 뭉치는 궁극의 허브가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죠? 맞아요. 바로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클래스룸 안에서 과제 만들고 자료 넘겨주고 피드백 주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곧 시험의 핵심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클래스룸을 조금이라도 써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합격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네 번째, 실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시험 앞두고 긴장되시는 분들을 위해 딱딱 떨어지는 팩트만 짚어드릴게요. 시험 시간은 180분, 합격 기준은 정답률 80% 이상입니다. 응시료는 레벨 1 기준으로 딱 $10고요. 객관식과 시나리오 실기 문제가 섞여서 대략 35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실 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보는 내내 웹캠은 켜두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숫자, 바로 180입니다. 무려 3시간이에요, 3시간. 실제 합격하신 선생님들 후기를 쫙 분석해보니까 이 180분은요, 문제를 풀고 또 풀고 검토까지 해도 시간이 남아던데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부담스럽다, 혹은 마우스 클릭이 남들보다 약간 느리다 하셔도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 문제 읽으면서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숫자 80입니다. 여러분, 이거 100점 맞아야 주는 자격증 절대 아니에요. 80%만 넘기면 쿨하게 합격입니다. 가끔 복수 정답 고르는 문제가 나와서 아리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완백줄이 잠시 내려놓으셔도 돼요. 진짜 헷갈리는 몇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거나 그냥 느낌대로 찍어도 합격 배지 다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게다가 낼 때 바로 화면에 합격 여부가 뜨니까 며칠씩 마음 졸일 필요도 없어서 너무 좋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단기 합격을 위한 실전 꿀팁들을 대방출합니다. 가장 기다리셨을 꿀팁 나갑니다. 선배 교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험 무려 오픈북입니다. 네, 진짜예요. 시험 보다가 구글 검색하거나 도움말 찾아보는 거 부정행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해요. 팁을 드리자면, 첫째, 기존 계정이랑 꼬이지 않게 무조건 크롬 시크릿 창 띄워서 시험 시작하시고요. 둘째, 드라이브, 문서, 지메일 탭들을 미리 쫙 열어두세요. 셋째, 문제 풀다 막힌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구글 검색이나 AI 제미나이에 물어보세요. 구글은 선생님들의 그 검색하는 능력 자체를 실력으로 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바로 장비 세팅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듀얼 모니터 사용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니터 한쪽에는 시험 문제 딱 띄워놓고 다른 쪽 모니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창 열어두는 거예요. 문제 읽으면서 옆 화면에서 직접 메뉴 클릭해가며 시나리오 푸는 거죠. 창 닫았다 열었다 할 필요 없이 시원시원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최고의 치트키입니다. 시험 전에 꼭 손에 익혀둬야 할 핵심 기능들을 콕 집어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기능들이 꼭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지메일에서 라벨 만들어서 메일 분류하는 거, 그리고 받은 메일을 구글 할 일에 추가해서 캘린더에 마감일 지정하는 거, 이거 꼭 해보시고요.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게시물 재사용하는 기능이랑 유튜브 링크 첨부하는 과정 무조건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풀다 막히면 끙끙대지 마시고 검토 버튼을 딱 눌러두세요. 나중에 남는 시간에 여유롭게 다시 확인하시면 그만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구글 공인교육자 시험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셨을 때 여전히 그 답답한 서류 더미와 씨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눈 한 번 더 맞추고 더 깊게 소통하는 진정한 스마트 교실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낡은 시스템에 순응할 것인가? 스마트 교실을 주도할 것인가? 변화는 아주 작은 클릭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구글 교사센터에 접속해서 선생님의 교실을 뒤바꿀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